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연애 상대 유형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연인을 가능한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또 사랑에 금방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렬히 좋아하다가도 한순간에 사랑이 식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 처음엔 미지근했어도 점점 상대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대체 이런 차이는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애착 유형 때문이에요. 캘리포니아대 심리학과의 필립 쉐이버 교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개인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결정되며 이것은 십수년이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유형이 바로 애착 유형입니다. 연애 관련 연구에서도 애착 유형이 관계에 많은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수천 건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어요. 애착 유형은 연락, 데이트 횟수 같은 사소한 영역부터 연인과의 갈등 관리, 싸움의 방식, 결혼 같은 중요한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애착 유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각 유형의 특징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연애 유형 3가지. 첫 번째, 불안형, 애착 유형. 불안형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왜 답장이 없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들은 연인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간혹 예감이 적중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상대방의 행동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잘 휘말리고 기분도 잘 상해요. 또한 불안형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데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추측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곤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 카톡을 안 읽는 걸 보고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와서 전화를 하다니 안 받아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왜 전화를 안 받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으면서 연인의 연락은 일부러 받지 않는다거나 연인이 자신에게 해준 만큼만 딱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이별로 연인을 협박하거나 질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기도 해요. 두 번째, 회피형, 애착 유형.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친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연인과 가까워질수록 관계에 더 얽매이고 자신의 영역이 줄어든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귀는 것보다는 약간 모호한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회피형은 원나잇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은 상대와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면 자기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노력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다가도 그 사람과 관계가 빠르게 발전되면 갑자기 호감이 줄어든다거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이상형을 설정해놓고 현재의 연인과 비교해서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줄이려는 행동을 하죠. 물론 자기는 이런 현상이 자신의 애착 유형 때문이란 걸 모르지만 말이죠. 세 번째, 안정형, 애착 유형. 이 유형이 안정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안정적인 연애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연인에게 집착한다거나 상대방에게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하지 않아요. 또한 친밀감을 불편해하지도 않아서
연인과의 친밀감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죠.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나 연인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쉽게 잃지 않아요. 심한 감정 기복을 겪는 일도 많지 않고, 원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도 쉽게 떨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죠. 연인과 다투더라도 쉽게 상처를 주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의견이나 비판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 유연하게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능숙하죠. 애착 유형의 비율은 안정형 50%, 불안형 30%, 회평 20%로 나타났어요. 애착 유형은 연락, 데이트 같은 연애의 사소한 영역부터 연인과의 갈등 관리, 결혼 같은 중요한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애착 유형을 알고 이런 유형끼리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안정형과 불안형이 사귈 경우 불안형 연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배려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자신이 불안형 애착 유형인 것 같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힘든 연애가 아닌 안정적인 연애를 하기 위해서 불안형은 일단 자신이 머릿속에 자리 잡은 두 가지 생각을 놓아줘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 절대 놓치면 안 돼라는 생각. 아까도 말했듯이 불안형의 깊은 불안감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판단하는 데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애인에게 몹시 의존하게 되고 애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이 내 가치를 알아줄 것 같고 이 사람과 끝나면 나는 영영 혼자가 될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생각들을 버리는 게 급선무예요. 날 사랑해줄 사람 세상에 많고 많다. 지금 이 사랑이 내 끝사랑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너무 진지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안형에게는 오히려 행복하게 오래가는 연애를 하는 비법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불안형이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애인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성급한 판단을 불러오고 집착이나 의심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애인의 작은 변화에 동요하지 않고 불안감을 진정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본다. 이유 없이 동료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면 혹은 연인의 애정이 갑자기 식은 것 같다면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투가 차가워서 그렇게 느꼈다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내 감정보다는 피곤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고 상처받지 말고 눈앞의 사실만 보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 나에게 너그럽게 대한다. 타인에게 맞춰진 생각의 초점을 나로 바꿔보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자기 관용은 좌정감을 높여주고 거절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워줘요.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더라도 거절당하는 것은 나의 말이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되새겨보세요. 다섯 번째, 감정의 파도에 몸으로 맞선다. 불안, 초조,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온다면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호흡과 손끝, 발끝의 느낌에 집중하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는 동안 떠오르는 감정을 참지 말고 충분히 느낀 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연애 상대 유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Thank you.